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김정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기업은 이 자이글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현재 국내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왜 흐름이 안 좋은지,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떤지 알아보고, 현재 우리가 이 자이글의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 바쁜 직장 속에서 힘드신데 이 투자까지 병행하신다면 얼마나 마음고생하실지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 대기업이 여러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여러분들의 뭐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그런 업체는 아니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투자가 늘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이 자해글을 포함한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흐름이 안 좋은 이유가 이 에코프로 BM의 4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 될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1위 형입니다. 형이 코스닥 1위인데 이 테마가 갖고 있는 테마가 어떤 테마죠? 바로 이 배터리 테마죠. 그로 인해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 왜냐면 코스닥 1위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현재 영업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전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전기차 1, 2위가 누구죠? 바로 중국의 BYD와 미국의 테슬라가 있죠. 이 두 기업 또한 현재 이 자동차를 가격을 자꾸 낮춰가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배터리 업계도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원가 절감을 이렇게 돌입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의 수요 또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수요는 줄어들었고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그럼 배터리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있는 것처럼 가격 인하 경쟁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배터리의 가격도 떨어뜨려서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의 70% 정도의 가격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은 이 배터리 쪽에서도 좀 시장 전망이 좀 많이 돌입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LFP 배터리의 좀 큰 단점은 짧은 주행거리랑 이 저온에 취약한데 이 단점을 점차 보완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한국의 NCM100 배터리보다 30%나 저렴하다라고 이렇게, 그로 인해서 중국이 한국을 좀 약간 올라가고 있다. 고 이 NCM100 배터리 생산 역량마저 확보해서 한국의 기술 격차도 2년 정도 좁힌 상태다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경제력에 있어서 글로벌적인 이런 경제력에 있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IRA 감축법이 있죠. 인플레이션 같은. 그로 인해서 뭐 한국의 배터리는 좀 더 살아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의 11월 달 대선이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어떻게 될지 이 IRA가 쭉 이어나갈지 아니면 뭐 새로 바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IRA 감축법이 한다 해도 이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전기차의 수요도 현재 늘어나는 폭은 없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아직 배터리의 전망성이 굉장히 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전기차는 점차 가면서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유가 뭐냐? 이 탄소 중립 수소차, 전기차 얘기가 나오면서 이 충전소도 점점 본격화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점차 성장하지 않을까. 아직은 올해는 좀 이르다라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자이글의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벤츠가 원래 NCM 배터리만 사용을 했어요. 3원기 배터리만 사용했는데 이게 워낙 비싸니까 니켈, 코발트가 이런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런 부분 비싸니까 이 가격 저하를 해가지고 경제력이 좀 맞서려고 그런 것처럼 이 LFP 전기차를 개발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 이 자이글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LFP 배터리 신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자이글 자체에서 주가가 올라간 모습을 나타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 보시면 영하 34도에서 한파에 멈춰 올라가. 그리고 방전하고 경유, 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방전을 하게 될 시,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될 시, 이 배터리를 좀 교체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 성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현재 이 한국의 2차 전지 자해결도 흐름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해결은 자체 뭐 이런 기술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벤츠의 LFP 전기차를 개발했다는 이유로 이런 뭔가 수혜를 받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발표가 나오죠. 이 테슬라의 24일 날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차트를 봐도 흐름이 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우리가 보죠. 지금 현재 21선 지지를 받은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데 21선 지지를 쭉 이어받고 나갈지 아니면 21선을 이탈하게 될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하고 있고 평선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게 없어요. 만약 21선을 이탈하게 될 시는 우리가 이때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현재 뭐 투자를 해라, 매수를 해라, 매도를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21선을 이탈하게 될 시는 이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밑에 지지 라인이 없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21선 지지를 쭉 받고 올라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 이 8,700원, 8,800원 부근을 다시 돌파하는 이런 그림을 나타내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나올지. 왜냐면 현재 이 기업으로서의 보시면 기업으로서의 재무도 현재 적자인 상태이기도 하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이글에 대해 함께 알아본 대견 멘토 김정재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